안녕하세요. 정성고 저널리즘 제1회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김석현, 기현송입니다. 드디어 올해 모의고사까지 마무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성적이 나온 만큼 공부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팟캐스트 첫 번째 주제는 공부, 그것이 알고 싶다 인데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바로 공부죠. 이러한 공부에 관한 고민을 장성고 학생들과 나눠보기 위해 장성고 대표 우등생인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2학년 유지수, 홍승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유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홍승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장성고 학생들에게 미리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수 선배부터 통해서 그 질문을 뽑아주세요. 네. 먼저 저는 저희 학교 방과후 수업 때 수능 완성이나 기출풀이 숙제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내신 3주 전부터는 그 이외의 개인적인 모의고사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모의고사 공부는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타임별로 나눠둔 후에 이 시간에만 모의고사를 공부하자라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큰 신경을 쏟지 않는 편인데요. 주로 하루 이틀 전에 전 과목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를 풀고 나서 화작 파트를 공부할 때는 3번 문제는 지문을 읽지 말고 문제만 보고 풀어야겠구나. 아니면 이런 지문은 문제를 먼저 읽고 선지와 지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풀어야겠구나. 와 같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전에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지식을 확인하고 그거를 노트에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중 하나는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2등급을 받아서 그래도 나름 점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했는데 2등급이라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 목매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지구과학은 단순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말인데요. 다른 과탐들에 비해서 암기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해가 기본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과목은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논리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암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과학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를 단순 암기할 수 있으나 자칫하면 실전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첨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반구에서 물체에게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려고 하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태풍은 저기압이므로 바람이 태풍의 중심 방향을 보여줍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의 점을 향하여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화살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모습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향력 같은 개념은 아직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해도 이렇게 암기와 이해를 적절히 병행하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단순 암기에서 돌을 던지면 바닥으로 떨어진다와 같이 당연한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하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응용을 하거나 지문을 해석할 때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예시까지 들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답변을 좀 해보자면 저는 국어 같은 언어 영역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문 공부를 할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언어 영역에서는 막상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회독을 정말 많이 추천하고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항상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회독을 할 때마다 다른 색깔 형광펜을 쓰는데 그러면 시험이 다가온 마지막에 제가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색깔만 보거나 이제 그러면은 형광펜이 이제 뭐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이 이렇게 있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부분을 마지막에 꼼꼼히 본다 하는 식으로 내가 정말 다 아는가를 계속 의심해 보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회독 공법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반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자만하지 않고 꼼꼼히 보는 모습이 이런 성적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학년 때 이 친구랑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중학생 때부터 노래 듣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때 한번 노래를 들어봤는데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멀티가 안 되니까 잡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좀 효율이 떨어지지만 너무 하기 싫은 날에는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건 제 친구가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 추천해준 방법인데 잡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걸 포스트잇 같은 곳에 키워드만 정리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 가서 고양이 밥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뭐 고양이, 추르 이런 것만 써두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이제 좀 전략적인 회피를 한 다음에 다시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생각들을 나중에 하자고 미루고 포스트잇을 써둔 후에 몰아서 생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포스트잇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수학 문제 같은 걸 풀다가 한 번은 30분에서 1시간씩 딴 생각만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제가 스스로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을 꺼짓던가 아니면은 팔을 탁 친다던가 하면서 외부 자극을 통해서 사고의 흐름을 끊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빙빙 돌아가는 팽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팽이가 멈춰 있다가 돌아가고 흔들흔들 돌아가다가 점점 흔들리지 않고 멈춰 있는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 있는 듯이 돌아가는 팽이를 생각하는 게 꽤 힘들거든요. 그럼 그런 걸 상상하던 집중력을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팽이를 떠올려 보라는 말이 진짜 신선한데요.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 또한 무기력해지고 또 하기 싫어졌던 적이 많은데요. 그럴 때 생각했던 것은 힘든 거 알겠고 일단 뭐라도 하자입니다. 여기서 뭐라도 하자는 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연필을 잡고 그 다음에 글이든 뭐 낙서든 뭐든 끄적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지루해진 다음에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는 필연적으로 괴로운 활동이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단순하게 하기 싫음 그 다음에 지침 뭐 이런 거를 뭐 번아웃 증후군이나 이런 걸로 쉽게 병명으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너무 연민을 주진 말고 적당히 관대하고 또 적당히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기 싫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작년 12월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랑 매우 비슷하게 많이 지쳤었고 저는 그때 목표로 했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읽어보면서 되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읽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위로도 됐었고 하는 희망을 좀 다시 가져보려고 노력하면서 내년에 새 책을 어떻게 쓸까 하는 계획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스트레스가 된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때는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일단 너무 혼자서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승환이도 말했듯이 좀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지금까지 지쳤었고 이제 좀 쉬어야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한 것도 맞고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것도 맞지만 그런 생각으로 쉬면은 한두 달은 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에너지를 좀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겨내는 걸 봤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플래너를 찍어서 인증하는 챌린지를 친구들끼리 한다던가 열품타 측정을 매일매일 같이 한다던가 하는 작은 일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자기가 하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자신에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정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한테 적용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런 질문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답변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념서나 유형서에 수록된 문제들은 일단 너무 끝까지 내 힘으로 풀어내야 해. 이것도 못 풀면 안 돼. 라고 부담을 갖지 말고 2단계는 일단 빨리 거쳐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단계가 아니라 일단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스타일을 익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그냥 답지를 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유형서를 최대한 빨리 습득한 후에 심화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고민하는 제한 시간을 가령 15분이라던가 정도로 정해두고 그 후에는 고민을 좀 한 후에 답지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막혔구나, 이 생각을 못했구나 하면서 내가 놓친 응용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포인트들을 저는 노트나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한 게 아마 이런 질문을 딱 떠올린 까닭이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다른 문제를 더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질문자가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이미 당신이 풀 수 있었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사실 공부 능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만약 어떤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걸 스킵하고 다른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문제를 풀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또 그걸 스킵하겠죠. 그럼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국 알고 있는 것만 풀게 되고 자기가 모르는 건 절대로 풀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의 한 10분 동안 시간을 갖고 그것까지 안 풀리면은 해설지를 보는데 수학 문제를 예를 들자면 해설지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게 아니라 첫 줄 아니면 두 번째 줄만 읽으면서 간단한 힌트라도 받는 생각으로 하면서 힌트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직접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한 줄 한 줄 보면서 해설지를 봐나가는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어떤 자기의 사고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경험담과 현실적인 조언이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이걸 한번 잘 실천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은 용기를 넣으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진지한 주제만 다루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잘난 머리 감기 대 잘난 얼굴 갖기. 하나, 둘, 셋. 잘난 머리 감기.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잘난 머리를 가지면 일단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잘난 얼굴을 나중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잘난 머리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선배님들은 자기가 어떤 요소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난 머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쉬는 시간에 큰 목소리로 답을 맞춰보는 사람들. 시험 볼 때 계속 소문 듣는 뒷사람. 하나, 둘, 셋.
쉬는 시간에 소리 크게 밥 맞춰보는 사람. 계속 잘 통하시네요. 사실 저는 시험 볼 때 계속 손드는 뒷사람은 성격이 전혀 안 쓰입니다. 전혀 안 쓰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소리 크게 밥 맞춰보는 사람은 큰 정신적 타격이 되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나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야 하면 걔들이 괜히 원망스러워서 내가 틀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 시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 맞추는 걸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시간에 균형이 안 맞는 책상 대 시험 볼 때 수능 금지곡 생각나기. 하나, 둘, 셋. 시험 시간 때 균형이 안 맞는 책상. 그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뭐 노래가 생각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시험 금지곡이 생각이 나도 그렇게 집중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시험 시간에 균형이 안 맞으면 그거는 제가 멈추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덜컹거리면은 주위 사람들도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볼 때 실제로 수능 금지곡이 생각나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적이 꽤 많은데 특히 선지 2개 중에 모를 때 저는 트와이스의 Yes or Yes가 항상 생각납니다. 정말 항상 생각나고요. 그런데 그냥 속으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다지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아서 그냥 딱히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 때 균형이 안 맞는 책상을 쓰게 되면 좀 지옥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능 금지곡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택을 하셔서 몰랐습니다. 요새 꽂혀있는 곡 있으실까요? 저부터 말해주나요? 저는 요즘 엠믹스의 신곡인 블루 바렌타인을 정말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게 요즘도 계속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고 엠미스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베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그 호잔이라는 가수의 Over 85라는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추가로 진행해본 밸런스 게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소감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 불리게 된 것부터 정말 놀랐는데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은 저는 멘탈이 약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 관련 이런 고민들을 내가 너무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생각만 많나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학생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된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앞으로 좀 하기 싫다를 넘어서 못하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럴 때 혼자서 생각하면서 좀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하면서 건강한 수험생활 해서 건강한 대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여기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같이 대학 답변을 하면서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제가 배워야 할 점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할 때 제발 자만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나는 바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대학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부는 결국 긴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팁들을 당장 다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성장하는 장성고 학생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저희 장성고 저널리즘 팟캐스트는 앞으로도 우리 장성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